지난 A매치는 희망적인 성과를 남기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수들도 소속팀으로 돌아가 강리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11월 다시 A매치 기간이 시작되죠. 2026년 북미 월드컵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예선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수준이죠. 더군다나 중국은 월드컵 진출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지금의 실력으로는 가능성이 1%도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방송에서는 앞다퉈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있기는 할지 궁금해집니다. 11월 16일에는 서울에서 싱가포르와 예선 첫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1일에는 중국 원정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은 더욱 한국이 지난 튀니지와 베트남과 가졌던 평가전에 관심을 쏟았었는데요. 하지만 경기를 본 후 답이 없는 현실에 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한국이 베트남에게 대승을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36강에서 만나야 하는 중국 대표팀이 너무 뒤처져 있다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전력은 한국을 분석하고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아시아 2차 예선 시조에는 우리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태국과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 2위를 차지해야 2차 예선을 통과할 수 있기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는 태국 축구를 걱정해야 할 때죠. 중국은 최근 평가전에서 말레이시아와 무승부 시리아에 패하면서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아시아 2차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축구 100점이라는 제목의 축구 전문 방송에서 축구 전문가들이 모였죠. 그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那在这么一个状态下，那肖老师就你的了解，我们大概是一个什么样的这个心理状态？其实我觉得，每逢世预赛开赛之前，其实大家的心气儿呢都是有一定的心气儿的，不能说心气儿高，非常的比上一届或者说是俄罗斯世预赛，我觉得都难，因为俄罗斯世预赛的时候，大家都知道是里皮的那支恒大队以那支球队为班底的，当时绝对是在近10年来中，可能说是阵容鼎盛的。那么上届呢，可能我们有规划球员的助阵，可能在40强范畴内呢，我们还能挣吧。但是到了这一届，我觉得一方面我们本土普通球员的这种老态已经显露无遗，另外一方面规划球员其实一方面量已经是有所减少，另外是这个能力上也较原来有明显的这个下滑。所以说包括像吴磊这样是比较勤勉的这些球员，其实他已经大家通过这个热身赛已经看到了，他确实这种状态跟以往相比，他是有明显的下滑趋势的。所以我觉得我不能说我悲观，但是我真的对这届国家队的这种起始阶段，这个世预赛的起始阶段，我真的是非常有一种莫名的担忧吧。那目前的情况来看呢，中国队在这个小组，我觉得毫无优势可言。这个是一个很客观的一个评价吧。其实你先打谁后打谁，并不是那么重要。对于中国队来说，我们必须得打好每一场，得创造一点奇迹，才能从这个组出现。那么现在这个出现形势就摆在这儿，我觉得呢，我们既不要乐观，当然也没有必要过于悲观，因为足球比赛呢是要靠比赛的过程来说话的。我觉得我们如果做好了每一方面的工作，我们可以期待一些奇迹的发生。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선수 등 유럽파 선수들이 즐비할 뿐 아니라 역대 최고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어 이기겠다는 전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선전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은 놀랍게도 기적뿐이라는 사실을 중국의 축구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뼈아픈 사실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국과 싱가포르를 상대로도 한 경기 최선을 다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축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본 팬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죠. 태국을 반드시 이기고 한국에게 최대한 덜 아프게 져야 한다. 만약 태국마저 이길 수 없다면 그냥 나가라. 나는 이미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중국은 자타공인 스포츠 강국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계적인 스포츠로 꼽히는 축구만큼은 어찌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축구를 왜 못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데요. 중국은 한때 축구에 올인했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축구광으로 알려진 시진핑 주석이 30년 안에 월드컵 개최와 우승 달성이라는 거창한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중동 오일머니 못지않은 차이나 머니가 투입되어 전 세계 스타급 선수와 감독들이 짧은 시간 큰 돈을 벌 수 있는 중국행을 선택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단기간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모래성 같은 중국 축구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뿌리가 없는 곳에 투자만 한다고 단번에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게 중국 축구의 실패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존심이 강하고 뭉치면 흩어지는 성향이 강한 중국인들의 성향상 높은 수준의 팀워크와 연속성이 요구되는 축구에서 꾸준함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백날 첫날 축구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도 답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알고 중국의 축구팬들 또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소림 축구가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은 같은 아시아권에서 각종 대회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비매너 축구로 우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억울한 패배를 당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다음 달 21일 중국과의 아시아 예선전도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승리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